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증시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S&P가 314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 미중 합의 문제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정고점에 임박한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 이제 캔들로 보면 하방에서 길게 이렇게 상승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어떤 그 외국인들은 달리는 말에 일단 그 올라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 있고요. 시장의 수익률에 어떤 혼자만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일단 추가로 배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수그러들면서 다시 위험자산인 주식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공포를 나타내는 시중의 S&P 공포지수인데요. 최근에 이제 17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선택하는 그런 자본의 흐름이 관측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현재 그 1186원 우리 자산이 소폭이나마 증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환율이 1196원까지 갔다가 한 10원 정도 떨어져서 오늘 새벽에 뉴욕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1186원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주식을 산 외국인들은 주식 가격이 좀 떨어졌더라도 어떤 그 원화가 가치가 절상이 돼서 어떤 환이익을 거둔 뭐 그런 셈이 되고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으면 일단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환이익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 어떤 수급의 방향인데요. 여기 이제 개인이 이제 빨간색 요쪽 표시고 코스피에서 개인이 한 2200억을 매도를 하고 외인이 427억, 그 다음에 기관이 1604억 매수를 했습니다. 뭐 연기금도 연말에 뭐 크로징을 하고 해서 국내 기관들이 돈이 많이 없어요 최근에. 거기에다가 외국인들도 현재 그 뉴욕 매니저들도 다 뭐 크로징을 하고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외국계 아시아, 뭐 홍콩, 뭐 싱가포르 이쪽에서 일부 자금이 들어온 듯 하고요. 일단 수급에 긍정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개인들은 신용을 털고 외국인은 대차 상환 및 보유 지분 확대로 대응을 일단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개인이 이렇게 투매를 하면 장이 올라간다는 뭐 그런 그 공식이 적용이 되고요. 항상 개인들은 그 하락 시에 하락의 정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악성 매물들을 신용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물로 내놓는 그 매물을 먹어야 결국은 상승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상당히 더 양호한데 외국인들이 한 2천억 가량 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한 2,200억, 거의 뭐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거의 동일한 금액의 어떤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들이 그대로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많이 촉구해서 이게 이제 뭐 지분 확대론 보여지지 않고요. 공매도 부분을 저가로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주식을 사서 대차를 상환을 하는 요 쇼프레이의 어떤 그 쇼세력의 청산이 일단 나타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추가로 이게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2천억 규모의 매수세를 기다리는 것은 다소 뭐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대차 상환을 하면 다시 상승 시에 다시 이제 공매도를 치고 다시 하락을 하면 다시 이제 대차를 이제 상환하는 그런 그 숏 포지션의 플레이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그 내년 연초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그 JP 모건 컨퍼런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내년 초에 전기전자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건, 그 다음에 모바일 전시회도 있고 해서 일단은 IT 부품하고 이쪽, 그 다음에 뭐 치매 관련 최근의 종목들이 급격하게 곽강을 받는데 이런 쪽에 기대를 하면서 해당 종목 수급에 유의를 해서 거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주간 이제 상승한 종목들 이렇게 보면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 다음에 바이오 인식, 생체 인식 이쪽,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대표주, 전력 저장 장치, 카메라 모듈, 이게 전체 그 내년도 1월을 준비하는 1월 효과를 준비하는 어떤 수급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종목도 뭐 삼성전기, 그 다음에 TMW, 그 다음에 뭐 하트론, 뭐 LG 이노텍 이런 종목하고요. 최근에 그 HLB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541억 정도 HLB를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5G 관련 종목도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보유 종목을 다시 채워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관련 종목도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기, MLCC 뭐 등 관련 대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어떤 쇼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종목인데 쇼커버 괴리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2.04예요. 공매도 추정가가 지금 94,640원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쇼커버 괴리율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뭐냐면 쇼커버 괴리율 공매도가 지금 94,640원인데 현시가로 지금 11만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공매도를 추진한 세력들은 지금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만 떨어져도 대차를 상환을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매수 간격을 이제 쇼커버 괴리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한 사람들이 괴리율이 그러니까 22.4%를 손해를 봤다. 이런 손해본 세력들은 이제 가격이 좀만 떨어져도 빌린 주식을 조금이라도 싸게 급하게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커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공매 비율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파란 선이 이제 공매도 비율인데 공매도 비율이 계속 떨어지죠. 이 차트가. 그리고 이제 대차 평균선이 한 20여 프로 되는데 지금 한 18%대로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서 대차를 지속적으로 상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 빨간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에 배팅을 하고 어떤 대차는 상환을 한 상태에서 보유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어떤 수급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삼성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뭐 외국인만 지속적으로 샀다가 외국인 보유율이 27.64%네요. 뭐 상당히 많고 뭐 대차에 비해서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차를 상환을 하고 보유율을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상승에 배팅하는 그런 세가 지금 우세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외국인도 6만 주 사고 기관도 한 5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 종목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공매도가 12만 790원이에요. 공매도 추정가가. 근데 그 공매도를 시행한 이 세력들이 현재 이익을 보고 있어요. 18% 정도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세력들이 가격에 떨어지는 베팅할 확률이 아직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사장고 비중이 거의 35.44%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거래량 중에 35.44%가 대사거래에 근거로 한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외국인이 한 보유율이 한 9.82%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차 비중은 파란색이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크로스가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차는 줄이고 어떤 보유율을 늘리는 그런 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뭐 이런 그 공매도 세력이 지금 이익을 한 20% 정도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과의 또 한판 승부가 예견돼 있고요. 이게 이제 요 공매도하고 대차장고가 어떤 빨리 상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1700만 주에서 지금 1500만 주로 일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차 비중도 뭐 지속적으로 줄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뭐 그 쇼커버 괴리울 이게 파란색인데 이 괴리울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고 뭐 이래서 일단은 그 HLB는 수급에 유의를 하고 단기 대응을 하면서 한 발자국 HLB를 종목에 몸을 담그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좀 아까 이걸 했었죠. 다음은 동문하나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공매도 추천가가 5,674원, 쇼커버 괴리율이 33%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공매도 한 세력은 이제 뭐 괴리율이 지금 33% 이상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매수에 참여하려는 그런 수급이 뭐 우선하는 그런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사장보다 한 27만 주권이 안 되고 특히 이제 거래량 대비 대차장 뭐 비중이 1.89%이 안 되네요. 공매 비율도 낮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이런 종목이 상당히 괜찮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에 있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종목이 보면 이게 이제 뭐 250만 주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200만 주 이하 뭐 이쪽에서는 뭐 거의 거래량이 발생을 안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대차 잔고가 2.5%에서 지금 1.89%까지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차 잔고가 이렇게 쭉 줄어들죠. 대차는 줄이고 외국인 지분율을 늘리는 뭐 이런 그 수급의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최근부터 다시 매수에 참여를 해서 지금 연일 뭐 좋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수급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주봉이 괜찮은 종목군에 대해서 일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지금 신용잔고도 지속적으로 개인이 신용을 털은 거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외국인들이 대차도 상환을 하고 공매도 지분율도 증가를 시키는 그런 그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다시 이제 이 빨간 선이 이게 21선이고 12주가 이제 6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주에 어떤 그 하방에 21과 61선을 스프링 업 하는 그런 양봉이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전고점 11만 9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가 가능하고요. 이게 한 15만 원까지 뭐 갈 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내년 상반기를 보고 지금 들어간 세력들은 매집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삼성전기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게 MC넥스라는 종목이에요. MC넥스. 이것도 이제 요거는 단 한 가지 문제가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강력한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이제 뭐 거래량도 실렸고 이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개인의 신용 물량을 털면서 어떤 52주 신고가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눌릴 때 뭐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HLB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현재 그 기관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현재. 그리고 외국인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매수를 해서 이게 뭐 신용도 일부 대차장고도 상환을 하고 보유지분도 확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9%대 이제 보유지분을 외국인이 갖고 있고 대신에 이제 대차장고가 뭐 1,500만 주 정도 됩니다. 되고 하지만 최근에 수급의 어떤 바람이 일단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락 시에 매도의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많잖아요. 공매도가 많이 시행된 것보다는 일부 하락기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대차를 상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점이 어딘지는 불투명해요. 저점이 어딘지는. 이게 뭐 공매도 평균가가 한 12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요 이제 그 12만원대에서 이들이 이제 12만원을 갑자기 돌파를 하면
아까 얘기한 공매도 평균과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뭐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12만 원을 가파르게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돌파의 힘이 약할 때에는 12만 원대에서 또 공매도가 추가 공매 대차장고를 활용을 해서 가격을 하락을 시켜서 더 이상 12만 원대 자기네 손실 구간을 용인을 안 하는 그런 패턴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동문하나텍의 이야기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한 5주 동안 거의 뭐 한 30%, 40% 이상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요 지점에서 저점에 외국인들이 정확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르니까 기관이 숟가락만 얹은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정고점에 와 있어요. 정고점이 8,430원인데 이게 이제 현재 7,59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전에 이제 고점으로 상승을 할 때도 이 기관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뭐 3주 동안 계속 샀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주까지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단기간 8,430원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때 매물을 소화하는 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매물 소화 과정이 일부 남았다 해서 뭐 참고 자료로 제가 준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뭐 스트레오 뭐 드래곤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 수급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요때 요게 이제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후에 뭐 위에서 큰 그 윗꼬리가 달렸어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래서 이 위쪽에 매물이 상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이때 그 매도세가 일부 그 기관하고 외인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하락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외인들은 매수를 확대를 했어요. 이 조정기간을 이용을 해서 뭐 기관도 샀고, 그래서 스트리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수급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7만원대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요. 다음 주도 주중에 뭐 주중 저가를 활용을 해서 7만원 선에서 뭐 손절선을 정하고 7만원 위에서는 매수를 하다가 한뭐 9만원 정도 돌파를 시도를 할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스윙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자금도 없고 어떤 쇼트 세력의 어떤 플레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뭐 장기적으로 뭐 오른다고 해서 뭐 좋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면 언제든지 그들 대차장고가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9조 원 정도 넘는다고 하네요. 그럼 상승을 하면 언제든지 뭐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상승 중에 내년 1월까지 일부 종목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수익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30분봉 61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요. 이게 30분봉 61선은 이게 이제 5일선이에요. 5일선. 하루에 30분봉이 되게 30분봉이 지금 옛날에는 6개였죠. 6개. 6개. 그러면 하루에 6개, 지금 7개죠. 3시 30분이니까 6개로 따지면 6, 5, 36, 6개, 12개죠.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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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이 이제 2개 발생하니까 30분 동이 6시간이면 12개가 발생한 게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곱하기 5를 하면 이게 60이죠. 그래서 5일선, 5일 30분 봉 6일선이 결국 5일선이거든요. 그래서 5일선 매매 기본은 뭐냐면 5일선에 종목 이렇게 올라타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5일선에 이렇게 꺾이면 매도를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거를 이제 그 좀 더 세밀하게 뭐 민낯으로 볼 수 있는 30분 봉을 활용을 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LB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보면 12월 3일 날은 아침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빨간색은 매수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매도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볼린저 밴드를 활용했고요. 이 파란 선이 5일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30에 21선이고, 보통은 이 파란색 30에 61선, 5일선이 우상향한 종목을 트레이딩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요. 지금 HLB는 지금 5일선이 하락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지세가 5일선 부딪힐 때마다
이런 음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스윙 대상 종목은 일단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12월 3일 날 이쁘게 이렇게 세력이 돈질을 해서 돈을 들어갔는데 12월 4일 아침에 뭐 매도를 해버렸죠. 뭐 5일선 닫자마자 이렇게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12월 5일은 또 아침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2월 3일은 매수세가 우세를 했고 12월 4일은 매도세가 우세한 뭐 그런 장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금요일은 매수세가 있으나 이게 이제 주말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이 이제 주를 넘기고자 주나 해당 일을 넘기고자 하는 매도세 때문에 뭐 매수세가 없으니까 뭐 줄줄이 흘렀고 단 이제 그 금요일 날 이 양봉을 훼손을 하는 음봉이 발생을 안 했어. 거래량이 수반된.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요때 가령 요때 세력이 들어갔다고 하면 뭐 이게 이제 하락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세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추가로 하락을 하면 뭐 추가적인 어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존에 들어간 어떤 본전 금액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혹시 들어갔다면 이 저점이 바로 손절선이에요. 그 세력이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돈을 쓴 이 종목의 밑에 꼬리 가격이 원래 손절선으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은 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이게 서울 반도체고요. 뭐 수급이 좋아서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아침에 일단 세력이 뭐 서울 반도체 뭐 겨울에는 보통 많이 오르는 뭐 그런 종목의 하나로 돼 있고 뭐 실적도 뭐 적자인 기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뭐 차량용 무슨 LED 조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어떤 시황에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매수를 했죠. 그럼 이 세력의 본전 가격 밑에서는 이 세력이 남아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게 개인이 이렇게 많이 사기는 힘들어요. 급락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매수세가 일부 나왔고 여기도 위험했죠. 아래 꼬리를 뭐 깊이 달았는데 이 세력 전체가 이제 그날 요 아래 가격에서 손해를 본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급락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상승을 하다가 이 종목은 특히 이제 이게 파란 선, 이게 이제 30에 60,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이 현재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고 요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도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매수의 주체는 요 세력과 아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세력들도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한다. 그리고 이 세력의 속성은 아침에 주로 들어갔다가 장중 저가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힌트를 얻었으면 매매 훨씬 쉬워지죠. 그죠? 금요일날 나왔는데 일단은 금요일날은 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했어요.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요 전 매물대를 소화를 하는 양봉이 추가적으로 점심 전에 나왔습니다. 나온 후에 이제 그 토요일날 이렇게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뭐 개인의 매도세가 출현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이 파는 시장에 괜히 그 매수를 했다가 이게 더 급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추가로 토요일날 금요일날 오후에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이제 개인들이 주말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당일 그 다음에 일주 단위로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오후는 되도록 베팅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4일날 강력하게 아침에 이제 누군가가 쐈어요. 이제 아까로 보면 외국인일 확률이 큽니다. 쏘고 이제 이게 이제 저가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매매만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매물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요때 이제 매물대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매물대 여기 빨간색이 이제 주요 매물대인데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뚫고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이 매물대를 일단 소화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수시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진 않아요. 대신에 이런 소극적인 어떤 급락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이 상승세 관성에 의해서 추가로 매수하지 않아도 어떤 종가가 유지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요거는 대우건설인데요. 좀 급등을 하고 있길래 그냥 교과서적으로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래량에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종목으로 돼 있고, 트레이딩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뭐 그런 종목입니다. 뭐 거래량도 많지 않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이게 그 30에 22, 30에 60, 5일선을 지금 관통을 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위로 띄우고자 하는 세력이 등장을 했고,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뭐 급등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수익이 생기면 그냥 매도를 하고 그 종목을 다시 쳐다보지 않는 그런 매매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이게 MC넥스 아까 설명드린 그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일단 30에 65일선이 일단 상방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앙 지점이 이게 이제 30에 20이에요. 30에 20. 요것도 무상향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빨간색 어떤 주요 전고점 매물대를 뭐 강력하게 뚫었죠, 아침에. 근데 이거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침에 뛰었다가 장중에 한 5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뭐 변동성이 52,000 정도가 1,000원인데, 이게 이제 이게 만약에 세력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매물 폭탄, 이 고점을 뚫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밀리니까 다시 지켜보다가 다시 이제 밀어붙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꽤 많은 돈을 지금 세력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후에도 뭐 주말 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들 매도세 때문에 일부 하락을 했는데, 그거를 방지를 하는 그런 매수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손절선을 잡을 때 이 밑꼬리 지점, 그러니까 뭐 5만 1,500원인가요? 이게 이제 자동 손절 처리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30의 5일선에 이렇게 뭐 캔들이 월요일날 이렇게 나오면 뭐 자동적으로 30의 5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30의 20도 상승하고 5일선도 상승하고 정계열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뭐 이게 뭐 주식 투자가 투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본인만의 원칙으로 매수를 한다면 크게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주황색이 30에 5잖아요. 이때가 매수 시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주황색 밑으로 이렇게 깔아놓는 운동이 발생했을 때 이때가 매도 시점이고, 그리고 이때가 매수 시점이에요, 사실은. 5일선을 바디 크로스하는. 그리고 이때가 사실은 매도 시점인데, 사실은 그 매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수는 이런 지점에서 하고 일단 수익은 극대화하고, 요럴 때 이제 매도는 요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세력의 어떤 저점을 지켜보자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일 때 그때 확인을 하고, 요럴 때 매수를 해서 요때 손절선을 이렇게 거요. 그래서 어떤 매도와 매수 타점을 적으면 되는 것 같고, 이 모든 종목들이 당일 매매 원칙이에요. 이게 뭐 내일 되면 이 모든 종목이 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뭐 지수가 안 좋을 때라든가 뭐 이런 때는 항상 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보면 HLB가 이제 뭐 이런 운봉을 맞는 경우에는 HLB도 코스닥에 속해 있어서 코스닥 ETF에 편입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안 좋으면 외국인들이 ETF를 매도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뭐 종목을 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뭐 HLB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때 하락은 우리 코스닥 시장에 폭락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항상 이런 매매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5일선이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30의 5에 이런 양봉이 있는 종목을 사시고 손절선만 측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어떤 이것도 뭐 단기 스윙 플레이의 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꽤 시간이 됐는데 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